네, 14강 빈칸 내용 추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빈칸은 첫 번째 문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박한다는 내용 잘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주어는 중앙에 집중되어진 공식적인 규칙들입니다. 일단 중앙 집권적이고 공식적인 거니까 이 규칙 깨기 힘들겠죠. 굉장히 강력한 규칙이야. 그런 규칙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조동사 나왔으니 뒤에 동사 원형으로 전부 다 뭐뭐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걸 테니까 본문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뒤에 보니까 야구 규칙이 나오는데 딱 봐도 앞에 나왔던 규칙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겠지. 자, 야구 규칙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저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행동을 선수들의. 자, 일단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기론 선수들이 규칙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저 규제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not A but B에서 이 세미콜론이 but의 의미가 되는 거지. 계속 주어인 복수는 앞서 언급된 규칙들을 받는 게 되겠지. 즉 야구 규칙들은 결정한다는 거야. 행동을. 뒤에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어떤 행동이냐면 구성하는 행동이지 야구 경기 하는 것을 말이야. 까지 괄호 묶어 본다면 not A but B에서 중요한 건 B가 되겠지. A가 아니라 B니까.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건 규칙이라고 하는 거, 즉 야구 규칙이 게임을 하는 기본적인 행동 자체를 결정한다는 게 되겠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게 들어가면 될 거예요. 조금 더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규칙들은 막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패턴이겠지. prevent A from ing 패턴이야. 누군가가 뭐 하는 걸 막다란 얘기인데 지금은 막지 않는다는 거지. 달리 말해 사람들이 야구하는 걸 막는 게 아니다. 똑같이 이때 말한 막는다는 건 앞에 나왔던 규제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즉 막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not A but B 형태가 되는 거야. 이거란 말이야. 그 야구 규칙은 만들어낸다고. 바로 그 관행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행이냐면 그 관행이 허락해 주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야구할 수 있도록. 까지 묶어본다면 지금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지. 즉 야구를 플레이하는 기본적인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말과 선수들이 야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바로 그런 관행을 만들어낸다. 즉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뭘 막는 게 아니라 규칙 속에서 관행이 만들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게 되겠지.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묶여본다면 여기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뭘 막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낸다 정도를 찾으면 될 것 같아. 밑에는 계속 얘가 나오겠지. 이번엔 악보가 나옵니다. 당연히 악보도 규칙이니까 부과하겠지. 규칙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not A 법비 형태야. 그러한 악보는 또한 만들어낸다고. 행동 패턴을 어떤 행동 패턴인가 봤더니 그 패턴은 가능케 하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allow 사람 to 부정사처럼 enable 사람 to 부정사가 되는 거지. 앞쪽에는 야구할 수 있도록 해줬던 관행인 것에 반해 이번에는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행동 패턴을 만든다는 겁니다. 감 잡았겠지만 똑같이 창조한다, 만들어낸다. 앞쪽에도 창조한다, 만들어낸다. 뒤에는 바로 그러한 관행, 그 다음에는 행동 패턴. 따라서 관행 이꼴 행동 패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지. 여기는 당연히 같은 말이겠지. 규칙이라고 하는 건 관행, 즉 행동 패턴을 만들어낸다를 찾으면 될 거야. 염두에 두고 한번 밑에 선지를 보면 관련된 말이 나와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여기 만들어낸다, 확립한다. 앞서 언급된 두 가지 행동 패턴의 역할과 관행들을 말입니다. 즉 그렇게 역할과 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달리 말해 확립함으로써 촉진한다는 거야. 굉장히 생산적인 행동, 활동들을 말이지. 5번 정답 될 거라고 염두에 두고 본문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규칙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는데 좀 세졌어. 이번엔 법적인 규칙이니까 법규가 되겠지. 어떤 것이냐? 그 법규는 가능케 하는 법규겠지. 형성을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걸 가능케 하는 거야. 콤마가 나왔고 다시 한번 then 나오니까 누가 봐도 병렬 구조겠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야. 뒤쪽에 다시 한번 콤마가 나오고 주격 관계 대명사랑 이번엔 만들어낸다. 다시 한번 저기 콤마가 나오고 이번에 and가 나오니까 마지막 병렬 구조겠지. 똑같은 패턴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이번엔 설립한다, 확립한다.
동사만 살짝 달라지지만 가능케 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창조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확립한다는 거 전부 다 뒤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겠지? 일종의 관행이나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거야. 즉, 법적인 규칙, 법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업 형성을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는 가능케 하는 거지, 사용하는 걸, 유언장이라든가 신탁 같은 경우를 말입니다. 믿고 맡기는 금액이 신탁 금액이겠죠. 세 번째는 협상 가능한, 즉 양도성 증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에는 확립한다는 거잖아. 관행을, 계약하는 관행이야. 여기까지 괄호치면 됩니다. 전부 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앞에 있는 법규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법규들은 모두 다 만든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관행이냐? 그 관행은 또 나왔지. 또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계속 만들어낸다, 가능케 한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지. 새로운 기회를 개인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까지 묶어낸다면 본문의 핵심 키워드인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관행을 만들어내서 일반 개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걸 핵심이 되겠지. 뒤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규칙, 즉 법규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로 그 법규는 확립하는 거지. 달리 말하면 만든다에 관계 없습니다. 역할을 만들어요. 어떤 역할인가 하면 개인들이 하는 역할이겠지. 바로 법률 시스템 속에서 말이야. 이를테면 판사라든가 신탁 관리자나 파트너, 병렬의 마지막 엔드가 나오고 후견인 등등.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해를 세밀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내용의 본질이죠. 법률 시스템 안에서 말이야. 일반적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뭐 때문에? 법적 규칙, 즉 법규 때문에 말입니다. 뒤에 보니까 true, 우리말로 그냥 물론 정도 하면 돼요. 물론 그 법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격 관계되면서 꾸며주겠지. 뭐냐면 확립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까지 한번 묶어볼 때 이때 말한 이러한 역할들은 앞에 나왔던 법적인 역할들을 말하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법규는 사실상 제한한다는 거야. 행동을 제한하겠지. 개인들의 행동을. 누구냐면 그 개인들은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겠지. 그것들을 말이야. 즉 법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늘 중요한 건 역접이야. 하지만 말이야, 그렇게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이 법규라고 하는 건 또한 만들어내겠지. 그 역할 자체를 만드는 것도 바로 법규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규는 사람들의 역할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그런 역할 자체를 또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그런 규칙들 같은 게 없다면 말이지 일반 개인은 갖지 못할 거란 얘기지. 그런 기회를 말이야. 기회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으니까 그런 역할을 차지할 기회 자체도 못 가질 거다. 즉 규칙이 있어야 그런 역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중앙 집권적이고 공식적인 규칙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행동을 결정해서 일정의 행동 패턴과 관행 같은 걸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새로운 기회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할도 만들어준다는 게 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런 중앙 집권적 규칙은 촉진한다는 거지. 생산적인 활동을 말이야. 첫 번째는 역할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정답 확실하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주한다는 거야. 누군가의 행동 패턴을 법적이고 생산적인 방법 속에서 행동 패턴 자체를 한번 나눠본다는 얘기인데 행동 패턴을 분류화하자 이런 얘기는 본문에 언급된 게 없었죠. 두 번째, 규칙은 이끈다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평가라고 자신들의 역할과 관행을 사회 속에서 말이야. 사회 속에 이미 역할이 있고 그런 관행이 이미 있는데 그런 걸 평가만 한번 다시 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본문에 언급된 게 없겠지. 평가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역할과 관행을 아예 새롭게 만든다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장려한다는 거야. 새로운 사고방식을.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촉진하는 거지 생산적 아이디어를, 즉 생산적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그런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본문에 언급된 바가 없었죠. 규칙은 재강화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건데 무엇 속에서? 법적이고 확립된 맥락 속에서. 다 말은 그럴듯하나 누군가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과 강화시키는 건 다르겠지. 따라서 4번도 정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핵심 소재인 규칙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행동을 촉진하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역할 그리고 관행을 사실상 확립하기도 한다는 게 규칙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었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빈칸 추론 문제 넘어갔고요. 빈칸의 위치는 글의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일단 어휘 보니까 뭐뭐를 타고난다는 뜻이 있겠지. 수동태 패턴이야. 원래 인다우 A with B인데 A가 앞으로 나간 거죠. 자, 일단 빈칸 포함된 문장 보자면 분사 형태의 given이 먼저 나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란 의미의 가정법 느낌이거나 아니라면 수동태로 뭐뭐가 주어진다면 이란 의미가 될 수 있겠지. 뒤에 보니까 그 올바른 조건 그리고 참된 갈망이 주어진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네. 바로 그 사람의 파트, 측면에서 보면 말이지. 그리고 이런 갈망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도 늘 말하지만 뒤에 미래지향적 투 부정사 꾸미는 거지. 즉, 더 정직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갈망, 참된 갈망이겠지. 그런 갈망과 함께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올바른, 적절한 조건, 상황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이 말은 뭐야? 아마도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았었겠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상황 조건도 잘 주어진다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사람은 더 정직해질 수가 있겠지. 아마 이런 게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EBS 교재가 그럼에도 정직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번으로 압축되겠지.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바로 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달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더 큰 능력을 말이지. 바로 정직함에 대해서.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2번 정답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빈칸 포함 문장만 봐도 대략 유추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정답의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어이자 핵심 키워드는 미덕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거야. 인간 성격에 있어서. 세미콜론 나오면서 부연 설명하죠. 미덕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근본적인 자질이죠. 이를테면 어떤 거냐? 친절함이 있다든가 정말 자주 나오죠. 병렬 구조입니다. 마지막에 and나 or 나온다고 했지. 친절함 또는 장난기 또는 자기 존중 같은 것들 이런 게 바로 미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고 있는 거야. 미덕이라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 또한 not A but 형태인데 but 대신에 세미콜론 나오는 거죠. 어떤 자질 또는 품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뒤에 꾸며주고 있죠. 그건 뭐냐?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이야. 미덕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능력이죠.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도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품성을 중요한 단어겠네. 이탈릭스에 기울어졌으니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로 미덕이라고 한다는 거야. 중심 문장 되겠지? 미덕이라고 하는 건 그죠? 몇몇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는 그런 특정적인 대단한 자질 또는 품성이 아니라 그러한 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잠재력, 가능성, 능력 같은 거란 얘기야. 누구라도 그런 미덕을 품을 수 있다는 거겠지. 발전시키고. 뒤에 보니까 미덕 윤리학이라는 것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아까 봤던 표현이겠죠. 수동태로 부여받았다는 건데 그냥 타고났다라고 하면 됩니다. 똑같은 기초적인 미덕의 도서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은유법이겠지. 누구나 본성 속에는 미덕이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가능성은 마찬가지 가능성 같은 경우도 미래지향적이니까 뒤에 to 부정사 꾸미겠지. 뛰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 어떠한 이러한 미덕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런 건 일부라고 우리의 기본적인 구성에서
그러니 우리들 그 누구라도 말이야, 이러한 미덕들 중에서 내가 조금 더 뛰어나고 싶어.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모든 사람이 다 미덕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절대 오직 몇몇 사람만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글이 되겠지. 자, 이 결론이겠지. 따라서 말입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은, 우리를 누구로부터? 즉 서로와 다르게 만드는 것은 입니다. 다시 한번 not A but B 형태가 나오겠지. 앞에가 아니라 뒤에 거란 얘기야. 앞에 건 중요하지 않은데 공부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whether or not 이라고 하는 건 인지 아닌지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떤 특정한 미덕을, 즉 미덕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건 중요한 게 1도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입니다. 정도가 중요한 거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발달시켜 왔던 거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현재 완료로 발달시켜 왔던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야. 바로 능력을. 또 나왔어.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러한 미덕을, 또 기억나십니까? exercise는 발휘하다. 즉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시켜 왔느냐,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발달시켜줘 왔느냐, 그러한 범위까지의 정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미덕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즉 어느 정도까지 그런 미덕을 발달 개발시켜 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모두한테 있는 자질이니까. 다음 문장 보면 뭐뭐 이내, 앞서 언급됐던 미덕 윤리학 틀 안에서 보면 말이야, 만성적인, 고질적인, 즉 정말 잘 바뀌지 않는 거짓말 장애가 있어. 그런 거짓말 장애는 아마도 이해가 되어질 거란 얘기야. 수동태겠지. 뭐뭐로서, 매우 부족한 상태로서, 정직함이, 뭐뭐가 아니라, 결여된 것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게 완전히 결여된 게 아니라고요. 감 잡았겠지만 이때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앞서 언급됐던 미덕에 대한 예가 되겠지. 사람은 누구나 그런 미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직함이란 미덕이 완벽히 결여됐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왜 만성적, 고질적 거짓말 장애가 됐을까? 그렇지, 앞에처럼 발달시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부족 또는 완벽한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그저 정직함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다라는 얘기야. 부족하니까 마지막 문장 봤던 것처럼 올바른 조건과 상태, 그리고 진짜 거짓말을 고쳐보겠다는 갈망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있어서 말이지, 더 정직하게 되겠다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직해질 수 있겠다는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 2번 정답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 장애들도 시간 지나면 발달시킬 수 있다. 더 큰 능력을, 바로 정직함에 대한 능력, 달리 말하면 미덕을 말이지. 정답 확실하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거짓말 장애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어느 정도의 거짓말하는 행동을 필요악이라고, 안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봐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 장애들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자기 자신들이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걸. 도덕적 미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뚱맞은 얘기죠. 거짓말 장애들이 도덕적 미덕을 가르친다는 건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거짓말 장애의 용기. 용기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도 뒤에 to 부정사 나오니까 직면하겠다는 용기이겠지. 불편한 진실을까지 한번 묶어보자면 수동태가 되면서 훼손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마도 불편한 진실은 자신이 거짓말장애라는 사실이겠지. 이걸 한번 솔직히 마주해보자. 그게 근데 훼손된다? 아니라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노력하면 정직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모든 그러한 거짓말장애의 도덕적 가치는 평가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의 정직함을 기반으로. 일단 이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함 기반으로 평가되는 것도 말이 안 되겠지. 정답은 2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미덕의 잠재력이 다 있다고요. 그렇다면 개인적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바로 그러한 미덕을 얼마나 발전시켰느냐, 그 정도에 달려있다는 거야. 적게 발전시킨 사람은 정직함이 부족한 거고, 많이 발전시킨 사람은 정직해지는 거겠지. 따라서 미덕은 모두한테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지? 이해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빈칸 추론 문제고요. 빈칸은 글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어휘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관리자 역할을 하다, 두 번째 열렬한, 세 번째 평가, 심사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먼저 빈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if가 있으니까 뒤쪽에 콤마까지 한번 묶어볼 때 아마도 이게 예를 드는 문장인가 보죠. 예를 들어서 말이야, 만약 우리가 말이지 현재 진행형으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교실, 도서관에, 문장이 통으로 빠졌습니다. 교실, 도서관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는 선생님, 즉 교사들이 되겠죠. 이 내용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우리는 교사로서 뭐뭐일 수 없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일부러 무지할 수 없다는 얘기지. 언제냐면 교사인 우리가 발전, 조성하는 중일 때, 우리의 교실, 도서관을 말이지, 또는 만드는 중일 때, 다른 선택들을 말이야, 책들에 대해서 까지 묶어보자면 일단 우리는 교사가 확실하고요. 일부러 무지해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인데 모를 수 없다는 얘기죠. 일단 교실에 있는 도서관을 발전, 조성시킨다는 건 도서관에 여러 책들에 관한 선택권이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우리 교사한테.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는 건 우리 교사가 아니라 바로 누구야? 그렇지, 학생들이겠지. 따라서 그런 교실, 도서관에서 우리 교사가 지금처럼 관리자 역할을 한다면 학생들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조성해야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유추 가능하니까 생각해보고 넘어가자. 교사인 나는 아닙니다. 가장 열렬한 독자가 아니라는 거야. 뒤에 보니까 과학, 소설, 그리고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솔직히 재미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는 이런 장르의 열렬한 독자가 아니란 얘기야. 약간 나는 좀 꼰대 느낌이 나고 있죠. 다음 문장에 보면 교실, 평가가 있어. 내 수집에 대한. 이때 말한 나의 수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교실, 도서관의 책들을 아마도 선정했겠지. 그 선정이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게 드러냈다고.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꼰대인 내가, 즉 교사죠, 가졌었다는 거야.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더 적은 책들을, 바로 그런 장르 속에 있는. 이때 말하는 그런 장르는 뭐야? 앞에 있는 SF라든가 판타지가 되겠죠. 바로 다른 장르보다 자기 개발서라든가 수필 이런 거 많이 갖다 놨겠죠. 하지만 교사인 본인이 관심 없다고 해서 이런 SF라든가 판타지는 굉장히 적게, 훨씬 더 적게 구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 교사, 즉 나의 서적 수집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죠. 책을 읽는 건 아이들인데 아이들 좋아할 만한 걸 다 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겠죠. 내가 알게 됐던 것은 그러나 뭐로부터 알게 된 겁니까? 첫 번째는 학생들과의 대화가 있었겠네. 이걸 통해 알게 된 게 있었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읽은 것으로부터 그 학생들의 설문조사지를 까지 한번 묶어본다면 하나는 말로 대화한 거, 하나는 글로 학생들의 입장을 읽어본 거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됐던 것은 였습니다. 바로 접속사 that이란 사실이겠지. 학생들은 정말 좋아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어진 건 강조 표현이겠지. 아이들은 SF를 너무나 좋아한 겁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니까. 그리고 판타지도 엄청나게 좋아했다는 거야. 이쯤 되면 빈칸은 뻔하겠죠. 만약 우리가 교실, 도서관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책을 갖춰라. 이게 되겠지? 염두에 두고 보기를 본다면 그렇죠. 4번 정답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호, 즉 교사가 좋아하는 책, 이것이 말이야 당위성에 낯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독자들의 소유격이니까 선호가 빠진 거죠. 말 그대로 학생들의 읽고 싶은 선호 책 목록들이 훨씬 더 중요해야지 교사인 내가 선호하는 게 더 중요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니까 누가 봐도 정답 4번인 걸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나온 것 같고 공부 전에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주어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이런 장르를 말하겠지. 였다는 거야. 뭐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의 가장 인기 있는 장르들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지. 내가 몰랐던 겁니다. 교사인 내가 인정했어요.
학생들한테 인정했단 얘기지. 바로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교사인 내가 과거에 허락했다는 거야. 내 자신의 무관심한테. 부정접두사 this가 있으니까 솔직히 나는 이런 장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건데 그런 무관심이 뭐하도록 앞에 사역동사 나오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 나오겠지. 원형 부정사로 이어지도록 말 그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 거지. 간접 의문 네모치면 것이야. 학생들이 나한테 말하고 있던 것, 그들이 바랬다고. 즉 학생들이 바랬다고 학생들이 나한테 말하고 있던 것이 뭐겠어? 바로 SF하고 판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단 말이야. 왜? 나한테 무관심했으니까. 그렇다고 솔직히 인정했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어른이죠. 잘못된 걸 어린아이들한테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잘했습니다. 칭찬합니다. 나는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간접 의문 네모치면 무엇을 그들은 원했는지 내가 추가하기로. 바로 교실 도서관의 말입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간접 의문 네모쳐서 어떤 책들을 학생들은 원했는지 읽기를 동안에 우리의 보통 모둠 수업이라고 하죠. 집단적 그룹 활동에서. 그리고 교사인 내가 결국 바꿨죠. 뭐에 근거해서? 그러한 피드백의 기초에서 말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과거 행동을 고쳐나갔다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죠. 따라서 우리의 SF하고 판타지 섹션 구획 책들이 2배가 됐어요. 그리고 학생 독자들은 할 수 있게 됐죠.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그리고 그러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또한 가능 케이스입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연습, 훈련이 활발해지도록 까지 묶어본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이 2배가 됐으니 그만큼 많은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의 피드백도 계속 증가했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해력 연습 또한 굉장히 활발해졌다. 결국 과거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문해력 향상이 생겨났다는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 정답은 4번 확실하고요. 교사인 우리 자신의 선호가 학생 독자의 선호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o가 되겠지? 그건 중요한 거란 얘기야. 특정 목표를 세팅하는 게 책을 수집하기 전에 본문은 어떠한 특정 목표가 먼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책들을 어떤 방식 속에서 어떤 방식이냐면 만들어주는 거야. 책들을 찾기 쉽도록 지금 어느 구역에 어떤 장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책 찾기 쉽게 하자 그런 말도 언급된 바가 없었죠. 우리 교사들은 제공하는 게 옳아. 책들을 어떤 책이냐면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독서 수준을. 네, 물론 좋은 얘기죠. 하지만 본문은 이런 포괄적 개념이 아니라 교사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 선호책을 아예 빼버린 게 문제였죠. 5번째, 어떠한 새로운 책들이라도 먼저 철저하게 검토되는 게 옳다는 거야. 전시되어지기 전에. 즉 이 글은 SF건 판타지건 미리 검증하자는 게 핵심인데 본문은 책에 대한 검증은 언급된 바가 없었죠.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학교의 교사가 절대 자신의 취향을 먼저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서 교실 도서관의 텍스트, 즉 책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과 문해력이 가장 활발히 성장한다는 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빈칸 추론 3번째 문제 넘어갔고요. 빈칸의 위치는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니까 제발이란 어휘가 있습니다. 뭔가가 다시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일단 빈칸 포함된 문장 같이 보십니다. 주어는 동명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관계를 말입니다. 동사는 멈추게 하지는 못할 거란 뜻인데 그 유명한 패턴이겠죠. stop A from ing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떤 오류가 있었는데 그 오류가 다시 재발하는 걸 막지는 못할 거란 얘기야. 일단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오류가 아마도 재발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게 뭔가의 관계를 바로 나한테 잘만 가르쳐주면 그런 걸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콜론 나오고 부연 설명으로 주어인 이게 빠져 있고요. 이게 will stop, 멈출 거란 얘기겠지. 관계를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과연 우리는 뭘 해야지 앞서 언급된 그러한 문제와 오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빈칸 문장의 앞뒤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뒤가 없어서 앞을 좀 보겠습니다. 접속사 and부터 괄호 한번 쳐보면 만약 그 시스템이 유도한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오류를 만들도록 까지 괄호 한번 묶어보면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그것은 입니다. 진짜로 잘못 디자인된 거란 얘기야. 자, 이때 말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언급된 시스템을 말하겠지. 따라서 시스템이 오류를 만들게 한다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정말 잘못 고안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이에 대한 이해가 나오겠지? 뒤에 보면 뭐뭐 할 때, 내가 켤 때, 잘못된 가스레인지 화구를 켤 때, 보통 가스레인지에 불 올라오는 게, 즉 화구가 여러 개 있죠? 내가 잘못 켠 거야. 그럴 때 그것은 뭐뭐 때문이 아니란 얘기야. 나의 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많이 나오죠. not A but B에서 이게 이제 but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뭐뭐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열악한, 형편없는 배치 때문이란 얘기야. 뭐 사이에? 즉 제어 장치 그리고 화구들 사이에. 자, 감 잡았겠지만 이때 이 가스레인지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야? 앞에 언급된 시스템을 말하는 게 되겠지. 그러한 시스템이 당신한테 에러를 유도한다. 달리 말해 그런 가스레인지에 불이 올라오는 화구가 있고요. 그 화구를 켜는 스위치가 있겠지. 그거의 배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정말 형편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된 화구를 켜는 건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설계된 디자인 때문이라는 얘기야. 엉망인 디자인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개의 화구가 있는 가스레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각 화구마다 번호가 순차적으로 매겨져 있고 오른쪽에도 해당 스위치가 순차적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매핑되는 게 굉장히 엉뚱하고 정말 형편없다면 이를테면 오른쪽 스위치의 번호가 막 랜덤인 겁니다. 첫 번째가 3번이고 1번이 저 뒤로 가고 6번이 먼저 올라오고 4번이 마지막에 가는 것처럼 그러면 사용자는 1번을 켤 때 스위치 3번째를 켜야 되는 거고요. 만약 4번을 켜고 싶으면 가장 마지막 스위치를 돌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한테 이런 걸 다 알려줘 봤자 실수로 엉뚱한 걸 켜는 게 반복될 거란 얘기야. 그럼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위치의 번호를 다시 정상적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정답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디자인하면 되는 거야. 그 가스레인지를 정상적 디자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겠지. 그리하여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 차원의 질문의 첫 번째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주어는 자연적인 경향입니다. 경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으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경향이야. 어떤 잘못 때문에. 아마도 타고난 경향을 말하겠지. 그런 게 공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냐면 만들었던 그러한 잘못을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 나와서 누구냐면 종종 동의하는 사람이죠.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그 잘못은 였다고, 그들의 잘못이었다고. 따라서 내가 뭔가 오류를 만들었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요. 그 오류의 책임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의 것이다 라고 가끔씩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앞에 나왔던 오류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경향이 공유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정작 빈칸의 앞뒤 문장을 통해 정답은 쉽게 찾지만 첫 번째부터 보면 약간 거리감 있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들은 강조해 두겠지 정말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말이야. 언제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죠. 그 무언가가 뭐냐면 그러한 사실 다음에 볼 때 말이야. 보이는 거죠. 부정접두사 인이 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야. 즉 누가 봐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그러한 사실, 즉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뭔가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 상태일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은 뭘 뜻하느냐? 지금 일어난 일보다 나는 더 잘 알고 있었다. 후회죠. 내가 더 잘 알았는데 왜 이렇게 했지? 반성이죠. 관용적 표현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주 흔한 말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했던 사람이죠. 뭔가 잘못된 것을까지 묶으면 되겠고 기억나겠지만 something, someone, somebody, somewhere 같은 것들은 한 개짜리 형용사도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민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그거 였어. 내 잘못이었어. 아, 참,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타당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아니란 얘기야. 달리 말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자기의 잘못이었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예방하는데 말이지. 그것의 재발을 뭐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질 때 똑같은 문제를 까지 한번 묶어보자면, 자, 중요하죠. 똑같은 문제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 전체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당위성이죠.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거야. 즉, 또 다른 원인이 수동태로 찾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뭐냐? 과연 사람들의 문제일까?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 만약 시스템 자체가 허락한다면 여러분이 그 오류를 만들도록 까지 한번 묶어보자면 바로 그 시스템이 잘못 설계됐다는 거지. 아까 우리 end부터 봤는데 여기부터 봤으면 더 확실했겠네요. 어쨌든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end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잘못 설계된 시스템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런 오류를 만들도록 유도한다면 그 시스템은 정말 나쁘게 디자인된 거란 얘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가 방금 그림 그렸던, 물론 그린 거 아닙니다만, 이 가스레인지의 예가 되는 거죠. 나는 1번 켜고 싶어서 여기를 눌렀더니 갑자기 3번이 켜지는 겁니다. 왜? 정말 형편없는 배치 때문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번호를 막 알려줘도 매번 헷갈린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스토브 자체를 다시 정상적으로 재디자인하면 되는 거겠지. 답 1번인 거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시 일깨워 주는 거야. 나에게 네 잘못이 뭔지.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고요. 시스템 자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고용하는 거야. 더 많은 능력 있는 일꾼들을. 엉뚱한 말이겠죠. 시스템 자체 문제라니까. 비난하는 거야. 내 자신을,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강화하는 거지. 엄격한 벌칙을, 에러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 벌 주면 안 되겠죠.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해결 방법은 간단해. 다시 한번 시스템을 재설계하면 되는 거지. 자, 본문 내용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빈칸 추론 네 번째 문제고요. 마찬가지 빈칸의 위치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거의 먼저 보면 후미진 나와 있습니다. 뒷골목 같은 경우죠.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이죠. 자, 일단 그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따라서 빈칸도 지금은 알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빈칸 앞뒤가 중요한데 뒤가 없으니까 앞에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역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뒤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리하여 앞을 또 보도록 하죠. 아마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클립은 여러분이 게재했던 클립이니까 동영상 클립이겠지? 될 거라고. 인기 있는 바이럴 영상이 될 거란 얘기야. 심지어 시청되어지는 거죠. 수백만 명에 의해서.까지 묶어보자면 이때 여러분은 동영상 업로드한 사람이겠지? 중요한 건 운이 좋아서, 럭키해서 당신이 올린 영상이 아주 인기 있는 바이럴 영상이 된 겁니다. 수백만 명 본 거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에란 얘기야. 즉 달리 말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운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나 주어는 핵심이겠지. 이렇게 수백만 명이 볼 수 있게 되는 핵심은 입니다. 가지는 거예요. 힘을. 힘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도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으니까 바로 내가 만든 그 컨텐츠 영상을 둘 수 있는 힘이야. 중요한 건 어떤 위치에다가, 그 위치가 어디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까지 한번 묶어보자면 이때 말한 힘은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인기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만약에 후미진 골목에서만 틀어주면 정말 적은 사람 보겠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번화가 같은 거,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있는 그런 곳에 컨텐츠를 딱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자본의 힘이겠죠.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컨텐츠 배치의 힘이 바로 핵심이란 얘기네. 따라서 그건 의미한다는 거야. 영상 띄우고 싶어? 운을 믿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엔 운이 아니라 영상을 어디에 배치할 건가. 즉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는 힘, 그게 핵심이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즉 관심을 끄는 겁니다. 내 영상이 누구의 관심입니까? 그렇지, 아주 강력한 배포자. 달리 말하면 배급자가 되겠지. 내 영상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배치시킬 수 있는,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배급자의 눈에 띄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3번으로 압축되는 걸로 보이고요. 우린 공부 차원의 첫 번째 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는 제작입니다. 이것은 부정전미사 less가 있으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배급이 없이는. 이중부정이죠. 배급 없이는 쓸모 없다는 말은 배급만 되면 쓸모가 있다는 거고, 이때 말한 배급, 유통을 담당하는 게 아까 나왔던 파워가 되겠죠. 정답이라면 바로 3번에 해당되는 강력한 배급업자가 되는 겁니다. 정답 3번 확실해지죠? 다음 문장 보시면 without부터 콤마까지 묶었을 때 방금 봤던 그런 강력한 배급업자가 없다면 말입니다. 어떤 제품 만들건 그 제품의 목록은 말이지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겠죠? 뭐냐면 한 출판 경영 간부가 믿고 있는 될 수 있다고 엄청난 성공이까지 묶어볼 때 쌤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어, 뒤쪽에 동사, 동사가 반복적 나올 때는 가운데 낀 주어 동사에 괄호 쳐서 삽입 형태로 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출판사 경영 간부가 믿기에는 입니다. 빼도 관계없어요. 이 작품들의 목록, 아마도 책이겠죠? 그 책은 엄청나게 성공할 거라고 믿어지는 그런 책 목록입니다. 그것은 가지게 될 거란 얘기야. 아쉽게도 훨씬 더 적은 기회를, 동격의 오브라고 하죠. 그 목록의 잠재성을 성취할 만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거란 얘기야. 뭐가 없다면? 그렇죠. 강력한 배급업자가 없다면. 결국 작품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작품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강력한 배급업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물론 운이 정말 좋다면 그냥 바이럴 탈 수 있겠지만 그런 건 거의 없다는 얘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급업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몇몇 사람들은 믿어요.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줄여줄 거라고 중요성을 출판과 배급의 중요성을 왜냐하면 그저 거의 누구든지 간에 게시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인터넷 올리는 거죠. 즉 달리 말해 배포할 수 있다고요. 일종의 모음집을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저 거의 모든 것의 모음집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들이나 영상, 글 어떤 거든 간에 온라인으로 그것도 거의 비용 들지 않고 말입니다. 사실상 공짜에 가깝죠. 이렇게 누구라도 배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 바로 인터넷 발달 때문에 말이지. 언뜻 보면 이러면 배급업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잖아. 항상 역접 중요하지. 그러나 어떤 것들을 둔다는 거 이때 말한 어떤 것들이 뭐겠어? 내가 제작한 영상, 사진, 글 같은 것들을 말하겠지?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웹사이트에 두는 거야. 방문자가 몇이나 되겠니? 또는 말이야, 심지어 아주 후미진 페이지에 두는 거야. 비록 인기 있는 배급업자의. 자, 까지가 주어입니다. 둘 다 어떤 곳입니까? 개인 웹사이트라든가 후미진 페이지란 말은 접속자가 거의 없는 곳이겠지? 자, 이런 곳에다가 내가 쓴 글, 이런 걸 게재한다는 것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누구든 친구들을 제외하고, 이때 but이란 말은 제외하고 옵니다. 가게 될 거라고. 바로 그러한 개인 웹사이트라든가 후미진 웹사이트에. 즉, 너랑 친한 친구들이나 그런 데 가서 읽고 보겠지. 친구들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 갈 거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물론 아마도 너가 운이 좋게 되면 그 영상이 바이럴 타서 수백만 명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힘이라고 네가 만든 컨텐츠를 둘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 말이죠. 그건 의미하죠. 네 영상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힘이 있는 배급업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답 3번이 이해하시겠죠?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십니다. 그건 의미한다. 집중하는 것을 오직 온라인 자기 홍보에만. 지금 온라인 자기 홍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가 쓴 작품을 배급자가 유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의존을. 현존하는 배급업자의 의존을 제한하자 정반대죠.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설득적 메시지를.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보여달라? 이런 것도 언급된 바가 없었죠. 향상시키는 겁니다. 독창성을 제품에 대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품의 독창성에 대한 언급도 1도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확실하고요. 이 글의 한 줄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컨텐츠의 성공은 사실상 그것의 제작보다는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그렇죠. 강력한 배급망의 영향력에 달려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죠. 결국 자본의 힘이 중요하다는 약간 씁쓸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